임진왜란. 임진왜란이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의 반란입니다. 즉 왜란이란 조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던 집단의 반란이었는데, 현재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즉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조일전쟁이 되어야 하나 모든 역사서에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시 상륙한 일본군이 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국력과 국방력으로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현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국가는 아마도 미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것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의 SNS 시대를 1592년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식적부터 가진 의문은 거북선은 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입니다. 이러한 배가 과연 바다에서 그 풍랑을 견디면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며, 여수에 방문했을 때 잠시 거북선에 타보았지만 과연 노를 저어서 단 1km라도 이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의 원인인 기축옥사. 자, 지금까지 외 지역이란 현지의 일본이 아닌 경도인 서울에 천황님과 천부가 있었던 일정 지역을 외로 조작해서 그들의 역사를 현지의 일본에 이식했다고 했습니다. 조작된 조선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임진왜란은 잊어버리시고, 경도인 서울의 외 지역에서 왜 반란이 일어난 것인지 추적해 봅시다. 기축옥사는 조선 선조 때의 옥사로 1589년 10월에 정여립의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여립과 함께 3년간 그와 연루된 많은 동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여립의 옥사로도 부른답니다. 기축옥사를 일으킨 동인을 탄압한 세력이 서인으로, 이들 서인은 또한 강해군 다음에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이기도 합니다. 선조의 기반 세력으로 기축옥사를 일으킨 세력이 서인이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을 지지한 세력은 동인이었고, 광해군의 황제 이후 인조반정의 기반 세력은 서인으로, 이러한 맥락을 알아야 선조 이후 인조반정까지의 정치적 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여립의 난 기축옥사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때 숙청당한 동인들이 바로 역사 속의 왜였던 것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월성이라고 합니다. 현 중국어로 월을 왜라고 발음하며 이곳 경주가 바로 동인들의 기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당파의 계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인, 동인, 동인이 갈라져 남인, 북인이 됩니다. 기축옥사에서부터 인조반정의 직전까지 역사의 주체 세력들을 나열해 보면 역사가 흘러온 방향과 구심점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89년 정여립의 영모 사건을 계기로 동인 세력이 제거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동경월성이라고 합니다. 동인이란 바로 경주와 낙양의 세력들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으로, 이것도 동인의 세력권이었습니다. 1596년 동인들의 기반 지역인 파척의 동태 파악을 위해 서인인 황윤길과 동인인 김성일이 파견되었는데, 동인인 김성일은 일본으로 조작된 동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이므로 전쟁 준비가 없다고 호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1591년 세자책봉 문제로 서인인 정철이 파면되면서 드디어 동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정철의 처벌을 둘러싸고 동인의 세력이 남인의 온건파와 북인의 강경파로 분리되면서, 즉 기축옥사의 안가품을 위해 서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문제로 온건파인 남인의 세력과 강건파인 북인의 세력으로 분리됩니다. 1592년 촉과 낙양의 동인의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당나라 시대 안록산 사사명의 난과 정확히 일치된 행보로 조선시대 선조의 피난 행로와 당현종의 피난 행로가 거의 동일하게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1602년에 임진왜란 발발의 책임과 타협적 정책을 빌미로 정인홍의 탄핵을 받은 유성룡이 밀려나면서 드디어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즉 임진왜란을 일으킨 북인의 세력이 드디어 천하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1609년 광해군 황제 등극, 임진왜란의 주인공인 북인의 대북파가 선조 서거 이후 북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광해군을 지원해서 드디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623년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성공하면서 대북판은 이때 제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 정묘, 병자, 호란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는 눈에 훤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호란의 주인공들은 눈에 훤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상주의 제후국 진나라 편에서 이 호의 존재에 대해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왜 동인인 김성일은 거짓보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의 세력이 바로 자신의 기반인 동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상기에서 송광정철의 처벌을 놓고 동인이 온건파인 남인과 강경파인 북인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남인과 북인의 정치에 대해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남인이란 바로 남양, 남원, 남평을 기본으로 했던 세력들로, 남이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중심 중국의 남쪽 지역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저항의 도시 고고죽국의 사람들입니다. 북인,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북원경이 북경으로 이곳이 북인들의 기반 지역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천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초기였던 것입니다. 초기의 세력들이 북인으로 이들이 선조대왕에게 무력으로 항명한 곳이 바로 임진왜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부산포와 동래 전투이며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통해 임진왜란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동래. 현재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부산의 지명이 따로 경상도에 존재하지 않으며 경기도에 부산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경기도 진위의 군명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현재 경상도에 있을 것이라 확신한 부산의 지명이 경기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금 땅인 김해에 있는 산이 금산이며 능침이 금너임이고 포구가 김포이며 성이 금성이 됩니다. 상기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군명은 전라도 강진의 탐진으로 탐나에 있는 포구가 탐진입니다. 부산이 군명인 경기도 진위의 산천을 인용해 봅시다. 천덕산 현동쪽 오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용흥, 대룡, 성성, 천덕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천덕으로 이곳은 저항의 도시 고고죽국이 있었던 성스러운 성성인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라고 했습니다. 북인의 외란 세력이 천하의 중심인 금성천부를 먼저 장악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역인 동래를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산도 동래의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산, 내산, 복래, 거칠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복래란 복래 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누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원루, 객간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해남의 누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원루, 곧 성남문의 누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남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입니다.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금강산, 현해 동쪽 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동래의 군명 복래란 복래 풍악의 금강산으로 정원루가 있었던 전라도 해남에도 똑같이 금강산이 등장했습니다. 북인이 북경 초기 세력들이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먼저 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지역이라는 노량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소시적부터 똑같이 가진 음모는 전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올 때 노량진역을 지났는데 이곳 노량진과 임진왜란의 전투지역 노량해전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해보자. 노량이 도성남쪽 심리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노량과 용산강이 같은 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용산강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한성부의 관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지 노량이 한성부인 한강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노량진이 한강의 하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남해에 위치되어 있는 지명 중에 노량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상도 곤양의 산천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곤양에 가까운 곳에 노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 곤양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의 철성으로 철성철옹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 화성부의 철옹성으로 이곳에 가까운 지점에 노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남해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경상도 남해에 가까운 곳에도 노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 남해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경상도 남해의 건치 연역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남해를 하남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남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 청하로, 청주에 있는 하천이 청하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조선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장소는 모두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적은 용주이다. 조양을 또한 용주라고 합니다. 용주는 고려 태조 왕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남해란 해주의 남부지역으로 신시계천의 무대였던 곳으로 이곳에서 가까운 지점에 노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노량해전이 현재의 남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노량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한강에 있었다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임진왜란이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의 반란입니다. 즉 외란이란 조선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던 집단의 반란이었는데 현재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즉 조일전쟁이 되어야 하나 모든 역사서에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대사인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은 동학천도 태평천국에서 그 진실을 밝혀드리며 일본 서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회부터는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 회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